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실전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민, 무신, 병신 1의 경인 시에 태어난 남자 64세가 되겠습니다. 자, 대운은 이렇게 흘러가죠. 대운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신사라고, 그죠? 12운성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육해살, 화개살, 겁살, 제살, 전살, 지살, 열살, 연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사를 좀 겸해서 제가 이제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기획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병화일간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주에 병화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 35%는 먹고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봐달라고요. 병화가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병이나 정화일간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작이라고 그러죠. 주작. 주작은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한 붉은 짐승을 봉황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주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남쪽이죠. 그죠? 병화는 남쪽이잖아요. 수는 북쪽이고, 그죠? 금은 서쪽이고, 목은 동쪽이 되듯이. 그래서 이걸 주작이라고 한다. 병화나 정화일간들은 주작이라고 한다. 그 주작은 뭐다?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한 그런 어떤 거를 상징한 붉은 짐승을 갖다가 봉황이다. 그걸 주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작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정화 일간들은 말을 잘해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간목이 어디 이렇게 나갔다든가 그러면 바로 교육계통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병화는 우주의 총사령관이다. 병화는 양 중의 양이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병무경님이 양간이 있는데 이 양간 5개 중에서도 그저 이 병화는 양 중의 양이다. 가장 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상은 뭐예요? 자, 오상을 우리는 오륜이라고도 하죠. 오륜이다. 그럼 오상과 오륜이 뭐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예의다, 예의. 그죠? 예의를 뜻한다. 이렇게 예의다. 오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 화를 갖다 예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상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화하고 반대되는 수는 뭐예요, 여러분? 화하고 반대되는 지혜가 되죠, 지혜. 이 지혜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은 뭐라고 합니까? 목은 뭐다? 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금은요. 금은 의리죠, 의리. 이렇게 의리. 의리가 되고 토는 신용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신용이 된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화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되고 수는 지혜가 되고 목은 인이 되고 금은 의리가 되고 토는 신용이 된다. 이걸 우리가 오상이다, 그죠? 오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병화일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 예의 없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걸음걸이도 반듯하게 걸어야 돼요. 그리고 입던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반듯한 것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화일간의 여자와 선을 본다면 이 남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반듯해야지 일단은 합격선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화하고 좀 달라요. 정화는 굉장히 이렇게 봐요. 정화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영화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병화는요. 이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이니까 이 태양이 이렇게 넓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본다고요. 넓게 크게 본다. 병화일간은 많이 배우지 않아도요. 그 자체로 똑똑하고 영민하고 총명하게 됩니다. 병화일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웠다면 다방면에서 모르는 게 없는 아주 만물 박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병화일간이 어떤 사람인지. 병화일간은 가오가 있다. 자, 이렇게 있죠.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병화일간은 자존심 상하면 굉장히 싫어하게 합니다. 물론 어떤 일간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싫어하죠. 그런데 병화일간은 유다르다. 특히 다르다. 그게 조폭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명이 병화일간이면 집안의 살림만 하게 하면요, 이 병화는 흑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내 처, 내 애인이 병화일간이면은 집안에 가둬두지 말고 행동하게 해야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병화는 밖에 있잖아요. 우주의 총사령관이잖아요. 그 병화를 갖다가, 이 잘난 병화를 이 테두리, 이런 테두리 갇혀 놓는다고요? 그러면 얘는요, 흑점이 생긴다고요.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요. 자기 능력을 못 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병화다, 내 애인이 병화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가서 활동하게 해야 된다. 병화로서 역할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병화를 천간의 역마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거 잡을 수 있어요? 병화가 사화죠? 역마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사화는, 이 사람 여기서 사화는 없지만 이 사람 여기서 사화는 뭐예요? 망신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연지 기준에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연지 기준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잘 맞는다. 12신살은. 아무튼 병신일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창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죠? 화는 금이 문창성이죠. 그죠? 화토동법으로서 그런 거죠. 자, 이 신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지장간에 무임경이 있죠. 이렇게 무임경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뭐예요? 예? 화생토 식신이 되고, 이 사람한테는 평관이 되고, 이거는 뭡니까? 화금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보게 되면 지금 이 신금이라는, 그죠? 지장간에 무임경이 있는데 임수로 튀어나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무토도 튀어나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경금까지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지장간에서 모두 다 천간으로 투출됐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명을 합니까? 능력자 중에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자입니다, 이게. 예? 자기 지장간에 글자들을 다 튀어나가 있잖아요. 뭐를 내놓았다? 재를 내놓았다. 관을 내놓았다. 식신, 그죠? 화생토 식신을 내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관이죠. 평관. 그러면 연재 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나가 있다는 건, 그러면 이름 있는 대기업, 이름 있는 직장,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직장을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민을 놨죠. 생지를 놨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아주 그럴싸한 직장에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토를 놨죠. 그죠? 무토를 놨다. 식신을 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무신을 놨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직장은 자기 능력을 썼다. 이렇게 나오죠. 화생토로서 식신이 되지 않습니까? 식신은 자기의 활동을 나타내는데 이 신을 달고 왔죠. 이 신은 여기서 뭡니까? 역마가 되게 됐습니다. 역마는 뭡니까? 역마는 돌아다니는 거죠. 뭐 영업이 될 수 있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보험도 되는 겁니다. 자동차 영업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신이 중장비, 만약에 이런 유가 있고요, 이런 유가 있고, 이런 유가 있고, 이 경금이 있다면은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중량이 나가는,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아무튼 무게 있는 그런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이걸 놓으면요, 경량이죠. 만약에 이걸 놨다 그러면 타워 크레인을 탈 수도 있고요, 큰 트럭을 몰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요, 가는 거예요. 정밀한 거예요. 디테일한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공, 뭐 세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는 관을 그 청소하는 사람을 세관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직업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마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직업, 돌아다니는 영업을 했다고
근데 거기서 자기 능력을 나타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역마하고 지살이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지살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살은. 그죠? 내가 영화를 예매를 했는데 근데 취소하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마는 달라요. 역마는 내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결정권이 없어요. 왜? 이거는 상사가 내리는 거예요. 어이 김 과장, 부산 출장 좀 갔다 와, 대구 출장 좀 갔다 와. 그럼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역마가 내리는 것,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역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경인을 놓으면 어때요? 편제가 된다. 근데 이 편제가 어때요? 여기서도 나갔고 여기서도 나갔네요. 월지에서도 나갔고 일지에서도 나갔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시간으로 나갔다 이거죠. 병화가 생지라세요. 이 병화가요 생지죠. 생지를 놨죠. 그러면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태양이 언제 떠요? 새벽 3시 반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오는 힘이 굉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생이에요. 그게 장생이란 말이죠. 그죠?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 힘, 새로운 힘, 새로운 아이디어. 그죠? 그 태양이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금, 이게 돈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테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비거분에, 그죠? 이 많은 돈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자연법으로 본다. 인을 키우고 이 인을 키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화운의 발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목이라는 건 뭐예요? 봄이죠. 화는 여름이 된다. 그죠? 자, 목화운의 발복이 된다.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이 흘러오는 걸 보면은요, 특히 여기를 보세요. 이 수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수운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다? 관이죠. 그럼 관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직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 생활을 했구나. 예, 직장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이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다. 엄청 잘 나간다. 돈이 많이 벌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을 여기 12신살로 보면 이게 인이 지살입니다. 여기 지살이에요. 자, 12신살로 보면 인이 지살입니다. 지살하면 여러분 뭐예요? 연주에다가 이렇게 지살을 놨잖아요. 연재 지살을 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이 사람은 뭐예요? 집안에서 대표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장이죠. 사장이다. 뭔가 집안에서 이 사람하고 일을 하려면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일을 하게 되려면 이 사람하고 타협이 있다. 이 사람이 좌장이 된다는 얘기 됩니다. 그렇죠? 말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생지죠. 지살은 12운상으로 생지예요. 그죠? 생지를 놨다는 건 어때요? 사람이 착하죠. 그 다음에 역마를 놨네, 역마를 놨네요. 그러면 역마는 12운선으로 병궁이에요. 병궁은 뭐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때요? 돌아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병신이죠. 자, 병신은 문창성이라고 그랬는데 똑똑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신은요, 외국하고 인연이 많다고요. 특히 어디요? 미국이란 말이죠. 왜? 신이 경이잖아요. 올라가면 경. 그죠? 내려오면 신이잖아요. 이게 미국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네, 영어 잘합니다. 고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런 현상이 사주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 뭐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직장 생활을 했다. 그리고 나와서 사업을 해서 거금을 모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건 광산이다. 광산이다. 근데요, 이 신이 두 개나 있죠. 근데 이 신 두 개 중에서 이게 경금들이 다 독발에 나갔죠. 어디로? 시간으로 나갔잖아요. 이렇게 경금이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이 있다는 거예요. 근이 이렇게 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판에도 끝이 없는 매장량을 갖고 있는 광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량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산을 개발하는데 언제 개발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 광산을 개발하는 건 오화밖에 없어요. 오화. 오화가 개발되게 되는데 유일하게 이 오화만이 신금을 개발하게 되는데 대운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병호가 들어옵니다. 그죠? 병호. 이 사람은 내년에 대박이 나도 어마어마한 대박이 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랬죠.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화문에 반드시 대박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광산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화급금 자기 돈 아닙니까? 그죠? 그 광산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신금만 있으면은 그죠? 그렇게 그 매장량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경금이 나가시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산. 거기서 이 광물을 캐내니까 끝도 없이 캐서 팔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광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주에 신금이 어딘가에 있다면은 그죠? 내년에 병호 세운이 들어오잖아요. 그 한 해를 기대하셔도 엄청 좋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를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주에 신이 있다면 오화운에 반드시 좋은 일이 정말로 아주 크게 생긴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동원사주 대주 여러분. 이 사람은 지지에 인신밖에 없죠. 이렇게 인신. 그러면 어때요? 충으로 인도 못 쓰고 신도 못 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요, 인신충 이렇게 돼가지고 그 충이 아니라 오히려 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충중봉합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충운이나 사명이 들어오게 되면, 사명이 짜여지게 된다면은 인생의 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운에서 이것들이 들어오고 이것들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출렁출렁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안 좋은 어떤 운이 되기도 하고, 그죠?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수술운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역경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내 명예가 올라간 운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 여자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운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게 뭐다? 대운에서 그 정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5년에 을사년이 왔습니다. 편관으로 보면 이게, 자, 천관으로 봐요. 이거 뭐예요? 목생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인이 왔네요. 그죠? 정인이 왔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사가 왔네요. 그러면 어때요? 비견이 왔네요. 비견. 엄밀히 얘기하면 비견이 왔죠. 사가 올라가면 병화가니까 비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달고 왔는데 비견이 왔다는 거야. 비견은 뭡니까? 얼른 얘기하면 내 형제죠. 그러니까 육친이 됩니다. 육친. 우리 아버지 엄마를 포함해서 형제, 거기에 내 자식, 내 마누라까지 다 들어가는 게 육친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올해 그걸 누가 달고 왔다는 거야? 문서를 달고 왔는데 뭐가? 비견이라는 게 거기 육친이다. 엄마가 될지 아버지가 될지 형제가 될지 내 자식이 될지 내 마누라가 될지 내가 될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이봐요. 인사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신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사형, 사신합, 인사형, 사신합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문서가 들어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이게 형이 들어오면요, 안 좋을 때는 이게 사명사를 짜잖아요. 지금 사가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지금 사명을 짜요. 사명을 짜게 되면은 첫 번째, 일단 관제구설이 휩싸이게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죠? 어떤 그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면요, 사고가 연결되죠. 사고가 난다. 왜? 돌아다니잖아. 인사신이 들어오면 역마니까. 그 다음 뭐가 나요? 수술이 되겠죠. 수술. 사고가 나면 수술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살이 들어올 때, 축술미 들어올 때요, 그게 바로 뭐다? 사고수다. 그리고 이별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올해가 그런 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이 그 강남에 로또가 됐대요. 28억짜리? 28억짜리인가? 28억인데 그걸 갖다 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분이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금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겪고 있다. 그런 걸 올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나시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명살이 들어오게 되면 뭐냐면 중상모략에도 휩싸이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돈단 말이에요. 왜? 역마가 걸려서 돈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죠. 나중에 그걸 알게 된다. 사명이 이렇게 구전이 되면 내가 또요 완강해져요. 사명이 구전되면 그 어떤 사람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흡수를 해줬는데 이게 사명이 구전되면 굉장히 강강해져요. 사람이. 밀어붙이는 성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보호자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주에 사명이 구전된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그죠? 아랫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라고 하는 건, 을사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망신이 되겠습니다. 망신. 망신 운에는요, 뜻하지 않는 큰 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망신이 들어왔다는 건 실제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려면은 목욕탕 가서 내 알몸을 보이는 거예요. 헌혈을 하거나 그러면 업상대처로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신을 놓는 사람들이 뭐를 잘하냐면 준비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검소해요. 이 신을 놓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명도라 그래서요. 이 명도라 그래서 사거리 근처에 살게 됩니다. 집에서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고요. 지하철역도 굉장히 가까운 데 살게 됩니다. 만약에 집 근처에 나가기만 하는 버스가 있고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주에 이 신이 있으며 신이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이 두 개죠. 이렇게 신이 두 개면 이 사람은 너무나 퍼펙트하게 준비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뭘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처는요, 누굴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사람 처를 발견해내야 되겠습니다. 무신. 맞아요. 무신이에요. 무신. 왜 무신이라고 그랬을까요? 지장간에 무임경이 있는데 왜 임수가 아니고 무신이냐 이거죠. 이 사람도 처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처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말년에 결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30살 넘어가서 만나는 사람은 다 이거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이 여기 화급금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처가. 자, 이 무신의 처는 뭐예요? 신용이죠. 무토가. 신용이죠. 그 다음에 을이죠. 이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다? 신용과 을이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람은 그럼 누구냐? 이 사람은 연애 시절에 만난 사람이죠. 임수. 근데 이 사람도 이민으로서 똑똑한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려면 어때요? 큰 산을 넘어가야죠. 이렇게 큰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어렵다. 근데 인신청으로 왔다? 깨졌다. 그죠? 인신청으로 어때?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하고는 어때? 형을 하니까, 신신형을 하니까, 형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밌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죠? 예. 옳고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형 아니에요. 형이라고 하는 건 맞추는 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맞춘다. 예. 안 맞는 것을 어때요? 삿보지를 해서 그죠? 거기다 아름답게 끼워 맞추는 것이 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가 무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하고 그 다음 비대운에 대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뭐예요? 목화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목목, 화, 그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잘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화대운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년도 좋다고 알 수가 있다. 부러운 사주 중에 하나가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꾹 눌러주시는 엄지척 좋아요는 저희에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원천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묻어나는 구독과 좋아요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시는 온갖 정성의 자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살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요 6회나 화계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요. 겁살, 제살, 천살, 지살이 나와 있죠. 겁살, 천살, 제살, 지살은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군이 됩니다. 군. 겁살, 제살, 천살은 지살은 군이 되고요. 여기는요 연월망장으로 나가죠. 여기는 신이 됩니다. 신하 신자예요. 신하 신자 이렇게 신하신.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월화천반이 되겠습니다. 그죠? 진술충무가 월화천반이 되는데 여기는 뭐다? 여기는 백성민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백성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왕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12신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알을 때 겁살, 제살, 천살, 그죠? 겁살, 제살, 천살, 지살은 뭐냐면 이게 인신사회란 말이에요. 인신사회가 뭐라는 거예요? 인신사회가 뭐다? 그것들은 왕이 왕, 내가 왕처럼 살겠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 구간 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다? 좌오묘의가 됩니다. 좌오묘의가 되면은 그죠? 그건 뭐다? 그건 좌오묘의로 가게 되면 그거는 신이다. 신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왕의 지배를면 신하로 내려가고 하월천반으로 가게 되면 뭐다?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공부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사주풀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